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 신순호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포티넷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먼저 포티넷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해당되는 이제 솔루션들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소개입니다. 포티넷은 이제 광범위하고 통합된 자동화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고, 이 플랫폼들은 이제 인프라의 모든 엣지를 보호하는 포티넷의 시큐리티 패브릭으로 연결되며 다음 같은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구성이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안팎의 사용자와 장치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및 사용자의 경험을 보호하고 가속화하는 보안 기반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의 보안 운영.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릴 클라우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제어하는 다이나믹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포티넷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우선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상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사스 보안에 대해서 분류해보았고, 포티넷은 세 가지 형태로 보안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모두 잘 아시는 포티게이트 VM이나 포티웹 VM, 매니저, 어널라이저 등을 제품을 온프라미스 상의 포티넷의 모든 제품을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 제품은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모두 제공이 되고, 컨테이너 보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상에 구동되는 포티웹을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합니다. 포티웹은 컨테이너화해서 이를 통해서 쉽게 배포하고 웹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는 포티 캐스비, 그다음에 포티 CWP를 통해서 사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사하고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해서 검사하고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포티게이트 VM 쪽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하고, 포티게이트 VM을 통해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티게이트를 통해서 보안의 자동화, 그다음에 VPN 기능,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IPS 등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을 하고, 이러한 기능은 AWS나 구글의 GCP, 그다음에 MS의 애저, OCI 등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모두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포티게이트 VM은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향상이 되고 트래픽 로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비스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IP가 자주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IP를 인스턴스가 IP에 변경되더라도 자동으로 IP를 가져오는 SDN 커넥터를 통한 다이나믹 플래시,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LB를 사용하지 않는 네이티브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 해당되는 세 가지 기능은 데모와 함께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이중화 부분인데, 포티게이트의 네이티브 이중화 같은 경우는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포티게이트의 패브릭 커넥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자 자체의 API 콜을 통해서 네이티브 환경과 동일하게 이중화 구성을 가정하고, 이때 그 방화벽 자체에서 API 콜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사와 달리 별도의 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소스를 줄일 수도 있고, 페일오버도 매우 빠른 페일오버 타임을 제공합니다. 보여드시는 오른쪽 부분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인데, 테스트 결과에서도 핑이 1개의 손실 후에 페일오버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자동화 부분입니다. 포티게이트 자체에서 자동화를 제공을 하고, 자동화는 저희 오토메이션 스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할 이슈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정리하고 액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는 방화벽의 이벤트 로그나 아니면 시스템의 상태, 포티 어널라이저에서 나오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후의 액션은 특정 명령어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은 SMS를 보낸다든지, 알림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웹훅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상의 AWS의 뭐 람다나 애저 펑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액션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스티치 이제 자동화 기능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오토메이션에 이제 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양한 이제 트리거 할 액션들을 이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F훅이나 뭐 컴퓨터 변경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액션은 이제 뭐 CLI 스크립트를 날린다든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CPU가 높을 경우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PU 높은 CPU에 이제 트리거 액션을 지정을 했고, 그 트리거될 이제 액션에 따라서 이제 CLI 명령을 통해 로그를 수집을 하고 이제 그 메일을 이제 하고 이제 웹훅으로 이제 메시지를 날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CLI 명령어를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일 주소를 지정하고, 메일 바디에는 이제 저희가 그 수집된 그 CLI 결과가 메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절트 부분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웹훅으로 저희가 MS 팀즈 쪽으로 그 메시지를 날리는 부분입니다. MS 팀즈 쪽에 이제 그 포스탈 이제 그 URL 정의를 하고, 안에 바디 부분에 이제 메시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관련된 이제 오토메이션이 지정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CPU를 높이기 위해서 트래픽을 이제 생성을 했고요. 생성해서 지금 CPU가 지금 한 70%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뭐 CPU가 뭐 71%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스티치가 이제 트리거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치 트리거 됐기 때문에 웹훅으로 정의한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그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 말고도 이제 같이 이제 메일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메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일은 이제 아까 정의했던 메일로 지금 이제 메일이 지금 날라온 것을 확인했고요. 메일에는 아까 그 저희가 메시지 바디 부분에 그 CLI 명령으로 수행한 결과를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수행한 결과가 지금 메시지 바디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토메이션 부분은 여기까지 데모로 보여드리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 포트넷의 이제 자동화 부분이 이제 다이나믹 폴리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그 폴리시는 이제 패브릭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연동이 되고, 패브릭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계정에 이제 기속되는 이제 인스턴스 IP를 주기적으로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뭐 AWS나 애저에 있는 이제 그 계정이랑 이제 연동을 해서 그 계정에서 이제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그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서 이제 뭐 인스턴스에 정보를 호출한다든지 하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결국은 뭐 태그나 이런 부분이 달려 있는 뭐 이제 IP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변경이 된 IP의 그 IP 값을 지정한 게 아니라 결국 저희는 태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 이제 뭐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IP가 변경되는 환경에서 보안 정책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인스턴스가 뭐 증가되거나 감소돼도 해당되는 뭐 IP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인스턴스가 증가됐기 때문에 태그 값이나 뭐 이런 인스턴스 정보 값을 갖고 있으면 그런 객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IP를 뭐 반영해서 다이나믹하게 이제 보안 정책에 최적화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데모 부분을 같이 준비했는데, 데모 부분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방화벽을 이제 AWS 상에 이제 방화벽을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AWS와 저희 쪽 이제 그 패브릭 커넥터를 통해서 지금 연동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AWS뿐만 아니라 저희 그 노컬 쪽에도 방화벽을 이제 동일하게 연동을 해놔서 이제 그 다이나믹 어드레스 기능이 이제 내부랑 이제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연동된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SDN 커넥터를 통해서 실제 연동을 하게 되고, 지금 커넥터 같은 경우는 뭐 시스코 ACI나 뭐 VM웨어,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Azure, AWS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WS랑 연동할 때는 이제 그 AWS의 이제 액세스 ID 값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키 값이나 그다음에 뭐 리전, 그다음에 뭐 VPC ID 같은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WS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AIM의 그 계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정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의 이제 뭐 보안 자격 증명 쪽에 가게 되면 이제 액세스 키를 발급을 받아서 그 발급된 키를 기준으로 저희 이제 포티게이트와 연동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동 부분까지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 그 연동된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그 객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뭐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할 때 기존의 이제 서브넷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패브릭 커넥터 어드레스로 이제 객체를 생성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패브릭 커넥터에서 연동된 이제 플랫폼에 그 뭐 어떤 플랫폼을 할지 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뭐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의 정보를 긁어오게 돼서 뭐 인스턴스 타입이나 뭐 아니면은 뭐 키값, 아니면은 이제 뭐 존, 그다음에 뭐 서브넷, 그다음에 뭐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된 뭐 인스턴스의 IP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지금 이제 뭐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웹 서비스 부분을 이제 생성을 해놔서 태그가 윈도우 이제 A라는 부분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윈도우 A랑 이제 윈도우 B를 같이 이제 지정을 해서 가져오게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그 IP를 갱신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한 개에서 이제 두 개의 IP를 가져오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 IP가 이제 그 지금 가져온 IP를 보면 이제 236번, 그다음에 161번의 IP를 이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책을 저희가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그 IP를 가져와서 이제 웹 서비스를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이제 A 쪽이랑 이제 B 쪽 모두 이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실시간으로 뭐 VM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도 이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VM을 이제 추가로 실행을 시켜서 같은 태그 값이 붙어 있는 이제 윈도우 A랑 윈도우 B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스턴스를 또 추가로 실행을 했고, 그 추가로 실행된 거를 이제 저희가 그 클라우드 상의 방화벽 말고 이제 저희 내부 이제 IDC에 있는 방화벽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 패브릭 커넥터를 통해서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걸 확인해 볼 텐데, 동일하게 이제 AWS로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미리 생성해 놓은 이제 웹을 이제 태그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IP도 이제 동일하게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클라우드 쪽도 이제 추가로 확인해 볼 건데, 클라우드 쪽도 아까는 이제 두 개에서 지금 다시 리플래시를 해보면은 추가로 이제 저희가 뭐 증가시킨 뭐 인스턴스의 IP를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사이트도 접속하는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도 접속을 해보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A 쪽이랑 이제 B 쪽에 접속을 해볼 거고, 지금 접속할 경우에는 뭐 이제 사이트들이 다 이상 없이 뭐 열리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윈도우 B분을 뺄 건데, 뺐을 경우에 다시 리플래시를 해보면은 바로 또 이제 B 부분이 빠져서 이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정책에서도 저 IP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접속 테스트를 해볼 경우에도 지금 이제 A 사이트들은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B 사이트, A 사이트 다른 사이트도 한번 해볼 거고, B 사이트들은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속이 안 됐던 거를 이제 또 이제 뭐 트래픽 로그도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저희가 그 로그에 이제 트래픽 로그를 확인해 보면 기존에 이제 열려 있는 사이트들은 이제 허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 비사이트들이죠. 차단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 기능들이 포티넷 보안 솔루션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쪽에 이제 구축된 사례인데, 이제 해당 사례는 이제 뭐 특별한 구성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저희 포티게이트가 이제 들어가서 사용되는 이제 의미 있는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례는 이제 국내 SI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된 이제 해외 은행 사례이고, 서비스별로 VPC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제 분리된 VPC 간에는 통신이나 서비스는 이제 방화벽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방화벽에서 이제 트래픽을 제어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는 이제 방화벽 기능, 이제 뭐 VPN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 외부 통신할 경우에도 저희 이제 방화벽 쪽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하고 있어서 나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서비스들은 이제 뭐 ATM이나 뭐 페이 서비스 등의 은행의 주요 크리티컬한 이제 업무에 저희 방화벽이 이제 사용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구축 사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안한 사례입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뭐 폐사망으로 이제 구성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장비, 클라우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체크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폐사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를 이제 포티 매니저에서 그 라이센스 체크를 하도록 이제 해서 이제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중화는 이제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뭐 방화벽, IPS, 이제 VPN의 기능을 이제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VCN이랑 이제 프라이빗 VCN이 나눠져 있는데, 해당되는 서비스들의 이제 트래픽은 이제 지금 표시된 방화벽으로 모두 이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방화벽에서 이제 발생되는 트래픽 로그를 통해서 트래픽의 그 내부 가시성을 확보하였고, 트래픽이 이제 해당되는 방화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 서비스에 대한 제어가 용이하게 이제 제한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제 포티넷의 앞에 설명드린 이제 패브릭 커넥터를 통해서 다이내믹 어드레스 기능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서 방화벽 정책을 이제 최적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별도의 이제 보안 VPC 존을 생성을 해서 이제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제 서비스별로 역할별로 이제 VPC를 구분하였고, 보안 VPC 존에는 이제 방화벽이랑 웹 방화벽이 모두 이제 저희 포티넷 제품으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상하단, 저희가 이게 액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하단에 이제 LB가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나트를 이제 처리하게 되죠. 이제 나트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에 대한 IP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서버 등에서 이제 IP를 그 사용자 IP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방화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IP를 이제 HTTP 헤더에 기록하는 exported4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VPC별 트래픽도 이제 방화벽에서 제어한 케이스고, 이제 해당되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고객사에서도 유사한 환경으로 이제 많이 구성된 사례입니다. 네, 앞에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 이제 보시는 구성은 이제 HQ와 브런치, 이제 보안 VPC를 이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HQ와 이제 그 브랜치 간의 통신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보안 VPC로 올라오게 되고, 보안 VPC에서는 이제 트래픽을 검사하고 차단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트래픽들은 이제 내부 통신의 이제 IP 변경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보여드리는 구성에서는 이제 저희 방화벽에서 를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저희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존에 있어도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존 간의 이제 이중화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벽을 이제 당연히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컨피그 싱크나 세션 싱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화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구성 이후에 이제 방화벽 확장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초기 구성 시에 좀 많은 이제 vCPU를 이제 구성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애저상에 이제 구성된 케이스고, 이제 고객사에서는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 그다음에 네트워크 IPS, 그다음에 SSL 이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SSL 인스펙션, 그리고 앞에와 동일하게 그 사용자의 IP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포디포 기능을 요구하였고, 이제 해당 기능을 이제 모두 만족하는 벤더는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 이제 포티넷밖에 없는 걸로 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쪽에 이제 기본 아키텍처인 이제 LB를 이제 상하단에 구성을 해서 이제 방화벽을 이제 액티브로 구성된 케이스고, 이제 뭐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했을 경우에 방화벽을 더 늘려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그 멀티 클라우드 간에 연동된 케이스입니다. 먼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저희 방화벽을 이제 VPN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계셨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구성을 이제 요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동일한 케이스를 이제 저희 방화벽으로 이제 구성한 사례이고, 먼저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게 된 게 뭐 AWS 상에서만 먼저 사용하고 계셨는데, 추후에 이제 애저가 이제 추가로 구성되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플랫폼 간에 이제 VPN 연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멀티 클라우드 간에 VPN으로 연동된 이제 구성된 케이스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서울이랑 시드니 이제 다른 VPN 게이트웨이 역할을 이제 다른 이제 클라우드 상의 VPN 게이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이제 VPN은 이제 풀메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AWS랑 애저 환경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제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이제 구성을 가져가게 되고, 이제 현재 그 클라우드 서로 다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운영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그 구성에서 이제 리전별로도 이중화를 하면서 이제 가용성을 이제 확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이제 방화벽과 이제 웹 방화벽을 이제 병렬 구축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이제 AWS 상에 이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사례가 이제 직렬로 이제 보안 장비를 구성한 사례라고 하면은, 이제 본 사례는 그 보안 장비를 이제 병렬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NGFW랑 이제 방화벽, 웹 방화벽을 이제 그 서비스를 별도로 분산해서 그 이제 방화벽을 거치게 되어 있고, 웹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방화벽을 거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다른 웹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NGFW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이제 다른 서비스도 NGFW를 거치지만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의 경우에도 이제 NGFW를 이제 처리하도록 해서 트래픽을 분산한 케이스고, 트래픽이 이제 분류되었기 때문에 뭐 분산되었기 때문에 웹 방화벽에 대한 이제 그 부하가 분산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온프라미스와 이제 AWS 클라우드 간의 인프라를 연동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통신사와 이제 AWS 간의 연동이고, 그 AWS의 이제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대용량 트래픽이 전송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용량의 이제 방화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G로 연동이 되어 있고, 그 해당되는 이제 그 구성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AWS의 이제 클라우드의 이제 IP가 변경이 잦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패브릭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 플래시를 적용해서 문제없이 이제 구성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썸머리 부분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이제 7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권의 이제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이제 수용한 케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퍼블릭 환경의 이제 폐쇄망 구성, 그리고 세 번째는 AWS 상의 보안 전용 VPC를 구성한 사례, 네 번째는 이제 방화벽 기능 IPS, 그다음에 SS 안복화, 엑스포디포 기능을 활용한 이제 액티브 구성, 다섯 번째는 이제 VPN 게이트 역할을 수행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연동, 여섯 번째로는 이제 보안 전용 VPC인데 이제 보안 장비를 병렬로 구성한 트래픽 분류,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연동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의 이제 클라우드 고객
고객사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사 환경에 따른 이제 구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제 뭐 신규로 구성 중이시거나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포티넷과 함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